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드디어 디즈니가 주가 상승세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연초 이후에. 정말 저희가 또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또 디즈니였죠.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한 뒤에 지금 한 발표 이후에 3영업일간 거의 한 주가는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야외 활동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디즈니랜드 관련 사업 부문이 강한 성장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을 포함한 미디어 사업 부문도 견고한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가 측면을 봤을 때는 높은 이익 성장성을 이어가고 있는 디즈니의 주가는 시장과 그리고 경쟁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즈니 개요부터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월트 디즈니는 미국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기업이죠. 디즈니랜드하고 테마파크 사업, 그리고 영화와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 훌루, 그 다음에 스포츠 채널인 ESPN 플러스, 컨텐츠 라이선스 등 미디어 사업을 다양하게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 비중은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 관련 사업 부문은 34% 매출 기준인데요.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호텔, 리조트, 그 다음에 크루즈 이런 다양한 게 있죠. 디즈니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1963년도에 월터 디즈니가 창립을 했습니다. 이 월터 디즈니 같은 경우는 1901년생이에요. 약간 천재적인 프로듀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출생은 시카고이지만 월터의 부모님은 영국령 캐나다에서 이주해온 아일랜드계 빈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여유롭진 않았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917년도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적십자사 트럭 운전수로 근무하기도 했었어요. 이후에 이제 친구이자 천재 애니메이터로 불려지고 있는 어브 아이웍스와 함께 1922년도에 레프오그램 이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때 이제 잭과 콩나무라든지 신데렐라 이런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을 한 6편 정도를 제작을 해서 디즈니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도산이 되는 등 이런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지속적인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런 이제 열정과 포부를 가지고 현대의 디즈니를 만들어냈습니다.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영화 사업 부문은 월트 디즈니 픽처스,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 터치스톤 등 이런 다양한 제작사를 현재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적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당일 이후에 이제 장 마감하고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거의 3영업일 동안 한 10% 정도, 당일은 한 6.8% 상승을 했어요. 디즈니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견고한 매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4월에서 6월 회계연도로 디즈니 이제 3분기라고 하는데, 저희는 보통 캘린더 이어상으로는 달력상으로는 2분기죠. 이 3분기 매출은 4월, 6월 매출은 2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는 26.3% 증가했고, 예상치도 2.4% 상회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36% 증가한 1.09달러가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는 12%나 상회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드디어 나타났죠. 그동안 많이 디즈니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디즈니랜드 사업 부문이 또 많이 안 좋았었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는 36% 증가한 32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디즈니랜드 부문 매출이 드디어 이제 야외 활동 증가, 이제 엔데믹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는 70% 증가한 74억 달러, 전체의 34% 정도 비중을 차지를 했고요. 숙박 및 크루즈 수요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에는 딱 65일만 개방했던 그런 리조트를 풀로 아예 이제 분기 내내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는데 티켓 가격 많이 올렸죠. 그리고 숙박 요금도 올리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일부 상쇄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오던 프로모션들,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하면 뭔가를 조금 더 싸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할인을 해주거나 이런 효과가 감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마진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디어 사업 부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디즈니의 사업 부문은 제가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34% 정도 비중이 디즈니랜드 관련된 사업 부문, 그리고 나머지 66% 정도는 이 미디어 부문인데, 미디어 사업 부문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저희는 뭐 디즈니 플러스 이제는 스트리밍 아니냐 이러지만 여전히 매출 비중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건 케이블 사업 부문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보던 케이블 TV 방송, 그리고 이런 이제 스트리밍, D2C라고 하는 스트리밍 매출은 전체 비중의 36%, 그리고 컨텐츠하고 라이센스 매출이 한 1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케이블 매출 이 부문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72억 달러가 나왔고요. 스트리밍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51억 달러, 그리고 라이센스하고 컨텐츠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21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케이블 부문을 살펴보면 광고 수익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은 자연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수익은 증가했는데 비용이 감소했네. 그럼 당연히 이제 마진 증가에 도움이 되겠죠. 게다가 지연됐던 NBA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MLB가 전년에는 이제 동기에는 44개 경기가 열렸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13개 정도만 열렸고 축구 판권 비용 감소도 나타나면서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많이 내려가면서 EPS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스트리밍 부분을 살펴보면 디즈니 플러스는 여전히 제작과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은 이제 아니죠. 초반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신규 고객을 유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비용이 증가를 했지만 구독 매출 증가로 이를 일부 상쇄를 했습니다. 디즈니의 스트리밍 채널은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에 ESPN 플러스, 훌루 이 세 가지로 나뉘고 있죠. 전체 가입자 수는 이 세 가지 스트리밍의 가입자 수는 3분기 기준 4월에서 6월 기준으로는 2억 2천만 명 정도로 이전 분기 대비해서는 7.6% 증가했습니다. 일단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 좋은 거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감소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는 27% 증가를 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만 놓고 보면 가입자 수는 1억 5천만 명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전 분기 대비해서는 9.7% 크게 증가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1%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가입자 수 성장을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넷플릭스와는 조금 다르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유저당 평균 월 매출액 굉장히 이제는 중요하죠.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제 구독자 수 많이 늘려야 되니까 뭐 공짜로 보여주고 몇 개월 뭐 프리로 보여주고 이런 걸 했지만 지금은 돈을 좀 벌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유저당 평균 월 매출액은 디즈니 플러스가 2% 증가한, 전년 대비는 2% 증가한 4.55달러 정도, 글로벌만 6.31달러예요. 글로벌 시장이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죠. 전년 동기 대비는 14% 글로벌 시장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ESPN 플러스와 훌루는 각 2%, 5% 증가를 하면서 EPS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었던 그 근간에는 이렇게 지금은 그 월 매출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거를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디즈니의 주가를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는 여전히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디즈니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를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익이 얼마만큼 많이 성장을 하고 있냐, 다른 상대 기업 대비해서 아니면 시장 대비해서, 시장 평균 대비해서 얼마만큼 이익 성장을 보일 수가 있냐, 이거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컨센서스 기준으로 디즈니의 2022년, 23년, 24년 이 3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매년 디즈니가 39% 정도 EPS 성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연간 5.7% 성장이 예상돼요. 그리고 S&P 500이 이제는 8.9%까지 내려왔죠. 10%였다가 9%, 이제 8.9%까지 내려왔는데, 미디어 엔터 산업은 2.7%예요. 그거에 비하면 디즈니는 EPS 성장률이 39%로 굉장히 높은 성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성장이 강하다, 이거를 측정을 한 거고, 두 번째는 12개월 포워드 PER, 이제 12개월 선행 PER이 디즈니가 한 22배 정도 나와 있어요. 이걸 반영한 PEG 배수는 디즈니는 0.6배, 넷플릭스는 4.1배, 시장 평균은 2.0배, 미디어 엔터 산업은 5.7배. 이 PEG 배수는 향후의 PER을 EPS 그로스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ROE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일단 디즈니의 ROE 수준은 절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높진 않습니다.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10% 정도 ROE가 나와 있는데 시장이 지금 20% 정도를 넘어가고 있죠. 20에서 21%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걸 감안하면 시장보다는 일단은 절대적 수준에서 봤을 때 ROE는 낮습니다. 하지만 이 ROE가 증가를 하고 있냐 감소를 하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020년 이후에 주주 환원을 디즈니는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도 많이 증가를 했고 팬데믹 여파도 있었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중단을 했는데도 ROE가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반면 PBR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ROE는 증가를 하는데 PBR은 감소를 했다. 이 의미는 ROE는 자본 대비 이익이죠. 자본 대비 이익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본 대비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다. 이거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이 조금씩 줄어들수록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겨나고 있는 걸 의미를 합니다. 특히 부채 증가로 2020년 이후에 이렇다 할 주주 환원을 하지 못했음에도 주주 환원을 하면 ROE가 지지가 된다. 제가 이건 늘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을 하면 EPS가 증가를 해서 ROE가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배당을 하게 되면은 자본이 줄어들어서 자본 대비 이익이 증가해서 ROE가 상승을 하고, 이 두 가지 요인은 ROE를 모두 다 지지하고 있는 그런 요인인데, 주주환원 없이도 지금 이런 ROE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그런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디즈니랜드와 스트리밍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매출 마진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매출 마진이 지금 한 32% 정도 나오고 있는데, 디즈니의 매출 총이익률은 지난 2020년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입장권, 그리고 주차비, 호텔 등 이런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향을 했고,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도 함께 올리고 있죠. 이런 부분은 매출 마진에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가격을 올렸는데도 디즈니의 매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가 다시 한번 가격 결정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고, 매출 마진이 높아지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디즈니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은 디즈니의 주가가 연초 이후 주가 하락세만 계속 나타났었죠. 계속 내려가면서 약간 올라가는 게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서 3영업일간 거의 주가는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야외활동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디즈니랜드 관련 사업 부문은 강한 성장을 보였고요. 제일 높게 올라갔어요. 70% 증가를 했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등 스트리밍을 포함한 미디어 사업 부문도 11% 정도 증가를 하면서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저희는 주가를 봤을 때도 높은 이익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디즈니의 주가는 시장과 그리고 경쟁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는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발간한 리포트를 이제 첨부된 그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